프라이데이 나잇. 금요일 밤이 돌아왔습니다. 11시 퀴즈왕 시간도 함께 돌아왔는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의 유미라입니다. 요즘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목욕탕 잘 가지는 않지만요. 어릴 때 기억을 좀 더듬어서 생각해보면요. 좀 어머님들이, 아주머님들이 이 피부 미용과 또 다이어트를 위해서 냉탕과 온탕을 오가거나 또 사우나도 왔다 갔다 하시는 모습들 좀 기억이 남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냉탕과 온탕을 계속해서 오가면서 건강을 좀 챙기고자 하셨던 것 같은데요. 아쉽게도 우리 시장이 왜 이렇게 또 냉탕, 온탕을 반복하는지 참 아쉬울 따름입니다. 오늘도 혼조세로 마감한 양시장이었는데요. 코스피는 오늘 0.86% 약세로 3,039포인트 선에 마쳤고요. 코스닥은 0.24% 소폭 상승에 그치면서 952포인트 선에 마쳤습니다. 오늘은 개인이 1조 6천억 이상의 순매수를 보였고요. 기관은 1조, 외국인은 5,800억가량을 덜어냈던 코스피 시장이었는데요. 코스닥은 오히려 외국인이 이끌었습니다. 860억가량 사들이면서 매수 우위를 보였고요. 기관이 오후 2시를 기점으로 매도폭을 줄여가면서 또 동시에 개인들은 520억가량 더 팔아내는 모습까지도 확인이 됐습니다. 지난 한 주는 FOMC를 앞두고 금리의 향방을 좀 살폈고 또 한 주는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의 급등세 눈치를 계속해서 봤던 것 같은데요.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실 찬물은요. 처음 들어갈 때 차고하고 뜨거운 물도 처음에만 뜨거 하는데요. 이제는 우리가 어느 정도 좀 적응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역시나 지수에 연연을 하지 않고 종목들 부지런히 찾아가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자, 다음 주 시장 미리미리 함께 또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차게 공략주까지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1시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지금 TV로 보고 계신 분들 있으실 텐데요. 유튜브에 MTN 검색하시거나 또 머니투데이 방송 검색하시면 지금 저와 함께하는 실시간 채팅 진행되고 있습니다. 함께 많은 시청자분들도 하고 계시니까요. 채팅하시고 또 인사도 남겨주시고 좋아하는 위원님들 응원까지 남겨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들어오신 김에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고 꾹꾹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위원들과 직접 소통을 원하시는 분들도 참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란톡도 활짝 열어두고 있는데요. 자, 지금 바로 핸드폰 드시고요. 문자번호 샵 0988번입니다. 문자번호 바로 찍으시고 응원하시는 위원님, 또 직접 소통 원하시는 위원님 이름 보내주시면 노란톡 들어오시는 방법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 비밀번호 걸려 있습니다. 럭키세븐 4번이죠. 7777번 잊지 말고 꼭 입력하셔서 직접 소통하시고 질문도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래 지금 QR코드도 보이고 있습니다. 찰칵 찍으시면 이용하실 수 있으니까요. 편한 방법 함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함께 퀴즈들도 많이 풀어보면서 시장 공부도 이어갈 텐데요. 오늘도 퀴즈왕에 도전하는 두 분의 위원들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어떤 분이 등장하실지 지금 바로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금요일 밤은 더 한결 편한 마음으로 또 즐겁게 퀴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두 분이 퀴즈왕에 도전하시는데요. 나인원위원님, 야신 김동우 위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선물이 있는데 오늘도 어떤 안 선물이에요? 받으실 거임? 선물 보여주실까요? 네. 소나트 요즘 인기 정말 많으십니다. 지난번에도 엔딩에 이렇게 하트 짠 해주셨는데요. 오늘 선물 받고 저희도 화이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의 위원과 함께 퀴즈도 풀어보고 시장에 대한 이야기들도 계속해서 풀어나가 볼 텐데요. 자, 남들보다 한 발 빠르게 우리는 시장에 대한 준비들 이어갈 테니까요. 오늘도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퀴즈 풀어보기에 앞서서 시장 이야기 먼저 좀 해볼 텐데요. 오늘 시장 또 업종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확실히 대형주 대비 좀 중소형주들이 좀 움직였던 하루였고요. 또 이슈가 있는 종목군들이 조금 더 살아나는 모습도 포착이 됐습니다. 먼저 디지털 화폐부터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확실히 간반 파월 의장이 디지털 화폐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고 또 중국에서도 디지털 화폐 거래가 시작됐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오늘 KCT와 KCS가 정말 강했습니다. 마감 때는 윗꼬리를 좀 단 모습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장중에 정말 강했던 모습
모습 확인이 됐고요. 자, 그리고 이어서 폴더블 폰도 좀 꼽아봤습니다. 삼성이 이제 폴더블 폰에 더 집중하겠다라고 하면서 하반기 출하량이 더 늘어날 거란 기대감과 함께 폴더블 폰 관련주도 좀 움직이는 모습 나타났고요. 원익큐브 두 자릿수 상승으로 마감한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게임주도 한번 살펴볼까 하는데요. 장중에는 더 강했는데 지금은 조금 빠진 모습도 보이고 있네요. 특히 데브 시스터즈와 컴투스 등이 신작 효과로 움직이는 모습 포착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어떤 업종이라고 하기보다는요, 관련주들 또 이슈가 있었던 테마주들이 좀 움직이는 모습들이었는데요. 과연 두 분의 위원은 어떤 관련주들에 집중을 하셨을지 오늘의 업종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업종 보시죠. 자, 가까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좀 다양한 이야기들이 펼쳐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나인원위원께서는 디지털 화폐, 오늘 좀 저랑 통하신 모습이고요. 자, 그리고 야신위원께서는 금융보험 꼽아주셨습니다. 자, 둘 다 어느 정도 좀 공통점이, 교집합이 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나인원위원과 디지털 화폐부터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원님, 네. 제가 앞서 간략하게 좀 브리핑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좀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고 또 관련주까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디지털 화폐 어떻게 보셨을까요? 자, 일단 디지털 화폐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좀 약세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그에 따라서 시중의 돈이 어디로 가야 될지를 방향을 잃었습니다. 그 와중에 전일 디지털 화폐에 대한, 즉 달러의 어떤 디지털 화폐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오면서 그에 따른 관련주들의 시장에서 상당히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디지털 화폐라고 한다면 이제 많은 분들이 사실 우리가 너무나 익숙합니다. 전 세계만 놓고 본다라면은 사실상 실제 어떤 지폐 수단을 활용하지 않는 몇 안 되는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손에 꼽히고 있고 세계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정말 전 세계인들이 놀라고 있는 그런 어떤 화폐 지불 수단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찌 보면 우리는 상당히 이런 부분들 어떤 변화에 대해서는 사실 느끼지 못할 확률이 매우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페이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들고 다니시는 폰을 비롯하여 이곳저곳에서 정말 말 그대로 비밀번호만 또 공인인증서도 필요 없을 정도로 초간단 간편 결제 서비스가 널리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사실상 백그라운드 상에 놓여 있는 것은 여러분들 통장에 있는 실제 화폐 수단의 어떤 잔고입니다. 그 잔고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용하시고자 하는 서비스라든지 또는 어떤 재화를 구매하실 때 지불하는 어떤 수단으로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앞서 수년간 계속적으로 시장에서 논란이 되어 왔던 것 가상화폐, 즉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가상화폐의 어떤 실질적인 어떤 실물 가치로서 또는 실제 화폐 수단으로서 활용될 수 있는가 여부였는데 지금까지 실제 많은 시도가 있었지만 아무런 결과가 없었습니다. 그와 반대급부로서 이제 디지털 화폐가 사실상 급부상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아마 잘 찾아보셨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전 세계 국가들 중 80%가 지금 현재 디지털 화폐를 준비 중에 있고 각 국가별 중앙은행에서도 역시 암호화라든지 또는 어떤 보안 이런 부분들을 지금 현재 개선해 나아가면서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로 실제 지폐를 발행하지 않고 오로지 디지털로서 여러분들이 들고 다니시는 어떤 그런 폰이라든지 또는 인터넷에서 여러분들이 실제 사용하시는 결제 수단을 여러분의 시중 은행의 잔고가 아닌 말 그대로 디지털 화폐로서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겠다는 것이 지금 현재 한국은행의 목표이자 또 더 나아가서 전 세계 각 국가별 중앙은행의 목표이고 이것이 최소한 3년 내에는 실현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시장에서는 화답하듯이 정말 대량의 거래량이 좀 발생을 하면서 실제 수혜 여부와 관계없이 장중에 가장 정말 강한 시세를 좀 보여줬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당분간 어떤 테마의 연속성을 놓고 본다라면은 추가적인 시세를 이어나가기에는 다소 좀 불안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 실제 디지털 화폐의 수혜주라고 하기에는 다소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라면 지금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 지금 상승했던 종목군들을 하나씩 들여다보시게 된다면 그 가운데 키오스크가 있습니다. 즉 여러분들이 가까운 어떤 패스트푸드점이라든지 더 나아서 다양한 서비스들을 이용을 하실 때 실제 코로나19 이후로 많은 곳에서 활용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비대면 서비스를 이용하실 때 말 그대로 키오스크 서비스를 자주 이용하시게 되는 경우를 보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키오스크 서비스가 사실 디지털 화폐에 무슨 관계성이 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들 나올 수는 있겠으나 디지털 화폐가 조금 더 활성화되고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시게 된다면 그것을 활용한 주요 서비스 그 핵심은 키오스크밖에 없겠다라는 부분도 사실상 시장에서 어느 정도 인정되는 테마의 속성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종목을 좀 하나씩 좀 체크해 보면서 차트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KCT의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직전 부근에서 어떤 상승세를 좀 보여주면서 다시 한번 재차 눌림 구간 이후에 어떤 상승세를 좀 이어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거래대금만 하더라도 대략적으로 약 한 1,600억 정도의 대량의 거래량을 일으켰기 때문에 제가 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시중에서 어떤 종목이든지 간에 상승 추세를 이어가는 구간 내에서 돈이 들어온 종목은 그 돈이 왜 들어왔는지 그 의미를 반드시 해석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렸는데 동 종목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의미에서 대량의 거래대금을 일으키고 난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세가 어느 방향성을 결정지을지 다음 주에 그 향방에 대해서 계속적인 주가 추적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한네트 역시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네트 역시 키오스크와 관련된 테마주로서 지금 디지털 화폐와 살짝 엮여 있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앞서 여러분들이 시장의 약세라든지 박스권 시장에서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즉 명분만 있으면 관계성이 실질적으로 없다 할지라도 주가의 상승은 그것과 상관없이 매우 강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한네트 역시 마찬가지로 그러한 측면에서 테마주의 속성을 따르는 실질적인 수혜 여부와 관계없이 말 그대로 장중 거래량 아니면 수급, 이에 따른 어떤 주가의 변동성이 매우 큰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케이스인 한 종목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 종목 역시 마찬가지로 금일 디지털 화폐와 관련된 어떤 테마, 이슈에 따른 어떤 장중 수급이 쏠리면서 말 그대로 강한 변동성을 보여준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 외에도 여러 종목군들이 있지만 하나하나씩 주말 동안 체크하시면서 다음 주 시장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디지털 화폐 하면 뭔가 굉장히 새로운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나인원 의원님과 함께 정리를 하다가 생각해 보니까 제 핸드폰 안에도 굉장히 많은 페이 앱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수많은 거래들을 하고 왔는데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조금 더 쉽게 풀리는 것 같아요. 또 키오스크와 관련된 이야기까지 자세히 해주셨습니다. 관련주들 잘 정리해 놓으시길 바라겠고요. 자, 저희는 다음 업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야신위원과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자, 금융 보험 꼽아와 주셨습니다. 네. 자, 최근에 계속해서 인플레이션 그리고 금리에 대한 우려 막 계속해서 나오는 가운데 그래도 금융보험주는 오히려 수혜를 받아가면서 쭉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금융보험 어떤 얘기를 좀 해주실까요? 네. 우세한 야신입니다. 맞고요. 일단 현재 오늘 우리 시장이 제가 언제부터 2월 달 초부터 했어요. 그때서부터 상승과 하락 그리고 과열 구간이기 때문에 조정 쪽에 좀 더 무게를 주시라고 했고요. 다만 이제 대형주 위주로 이제 메이저 세력인 외인과 기관들의 그 대형주 위주의 잠시적인 그러니까 일시적인 매수. 근데 최종적으로 따져보면 1월 달부터 지금 3월 현재까지 외인과 기관의 매도량이 32조 원에 달한단 말이죠. 그럼 결국 개인 투자가들이 그 모든 물량을 다 받아냈다는 얘기를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드렸고요. 다만 지수가 쉽게 빠지지 않는 이유는 대형주를 가지고 지금 작년에 대형주들이 이렇게 원래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그렇게 높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대형주 위주로 계속 매입을 하다 보니까 지수는 저희가 상상하지 못하게 1400선이 코스피가 깨졌다가 3266선까지 올라왔다는 거. 정말 이건 unbelievable한 그런 상황이지만 더 이상 과열은 힘들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다시는 3100선 이상을 또 초과하는 그런 장세는 나오기 어렵다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대형주에서 지금 외인과 기관 쪽에서는 아쉬울 게 하나도 없어요. 수많은 수익을 창출을 했고 작년 12월 말에 배당금도 다 챙겼고 원래 가지고 있는 외인 지분 삼성전자 같은 경우 외인이 54%의 지분을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단기적인 매수로 들어왔다가 고가의 매도를 다 한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코스피 밴드를 상단에 3065선을 제가 저항 자리로 책정을 해드렸고요. 하단은 제가 3030선이 깨지면 3020선 내외까지의 지지선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오늘 종가는 결국 어디서 끝났죠? 3039선에서 끝났고 상단 밴드와 하단 밴드가 정확하게 맞아떨어졌죠. 그래서 단기적인 다음 주에
흐름도 이렇게 갈 거다. 다만 자, 요즘에 지속해서 제가 강조드렸던 자, 미국 국채 금리가 상승 이걸 억지로 막아낼 수 절대 없어요. 그리고 달러화를 부양책으로 해서 수조 원대의 수십조, 수천조의 부양책을 펼치고 있지만 미국 달러 인덱스는 절대 떨어지지 않아요. 자, 그렇게 많이 현금 발행을 한다면 떨어지는 게 당연하겠지만 우리나라하고는 틀려요. 그래서 금융 쪽은 자, 대출을 많이 해주고 이자는 계속 올라가니까 당연히 실적이 좋을 수밖에 없어서 첫 번째 종목 BNK 금융지주 같은 거 보십시오. 제가 이 금융 쪽에 관련을 계속 말씀드린 이후로 무상향적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제가 BNK 금융지주 같은 경우도 5,000원대 후반, 5,700원, 5,800원에 매수를 시켜서 지금 거의 7,000원 여기까지 왔지만 주봉상 보시면 아직도 멀었어요. 아직도 멀었고 자, 총 자본 대비 시총이 5분의 1도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여력 충분히 가능하고요. 자, 두 번째 BNK를 지나서 하나금융 제가 2월 중순쯤에 아마 제가 소개드렸던 종목이었는데 자, 그때만 해도 33,000원대였어요. 지금 얼마요? 42,500원. 자, 하지만 추가적인 상승 여력 충분하지만 고가 따라잡기는 좀 조심하시라. 그래서 자제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종목 또한 시총에 비하면 자본 총액이 훨씬 많아요. 훨씬 많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DGB 금융지주. 자, 이 종목도 제가 얼마에서 추천을 드렸냐면 공략 종목으로 6,900원, 7,000원에 들어가셔도 충분히 여력이 있다. 자, DGB 금융지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총 자본 대비 시총이 5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 여력 충분히 남아있고 자, 주봉으로 보셔도 월봉으로 보셔도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충분히 남아있지만 시장의 조정 흐름이 나오면 자, 금융주는 지속해서 성장 가능성은 올 한 해도 충분히 열려있다. 자, 이런 부분을 오늘 어필을 드리고자 하고요. 마지막 메인주는 넥스트 라운드에 지금 준비해놨으니까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예, 좋습니다. 미국의 국채금리 상승에 수혜가 될 만한 업종입니다. 금융보험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셨고요. 관련주들 추가 매수를 자제해야 되는지 조금 더 봐도 좋을지 세세하게 나눠봐 주셨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업종 이야기는 여기서 정리하고요. 저희는 오늘 본격적으로 또 퀴즈왕을 뽑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1라운드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재밌는 문제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라운드 바로 시작해 보시죠. 자, 승패를 가를 항상 중요한 첫 번째 라운드입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 힌트들 그리고 사진까지 함께 보면서 어떤 종목인지 찾아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딱 그 종목과 관련된 힌트들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 시청자분들도 함께 맞춰보시면 공부가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문제 바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연상 퀴즈입니다. 첫 번째 문제 보시죠. 자, 시트 커버, 커튼 에어백, 미국 특허, 그리고 사진 속에 차네요. 또 차가 등장을 했는데요. 나인원 의원님, 네. 저 차 어떤 거예요? 아이오닉 아닙니까? 맞아요. 네. 참 이쁘게 생겼는데 되게 호불호가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쁜가요?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직선 라인을 되게 신경 써서 만들었다라고 저도 하더라고요. 참 이쁜데 아이오닉 하면은 요즘 또 시트 커버 둘밖에 없죠. 자, 둘이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정답, 둘 정답이었습니다. 바이든 관련주라고도 떠 있고요. 이서진까지도 함께 힌트로 등장을 했었네요. 둘 잘 맞춰 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힌트 보도록 할게요. 1위 스마트폰 왕자 오너리스크 일부러 그리고 이게 사이 딴짓 하시는 것 같아요. 야신 의원님 정답은요? 할 게 없죠. 이건 삼성전자밖에 없죠. 삼성전자라고 맞춰주셨습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 시청자님들이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올해 삼성전자가 CES 혁신상을 44개나 휩쓸어서 화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힌트를 이렇게 쏙 넣어봤고요. 삼성전자 정답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또 세 번째 문제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과연 어떤 게 등장할지 바로 한번 열어보시죠. 콜드체인 사업 진출, 초록뱀, 싸이월드가 등장을 했어요. 왜 도토리가 없죠?
도토리가 없어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좀 옛날 싸이월드가 보이고 네, 있는데. 보니까 혹시 부금 뭐 쓰셨나요 혹시? 저는 네. 노래 아실지 모르겠는데 My baby love you so. 예, 그렇군요. 이거 스카이 ENM입니다. 계속해 밝혀주세요. 자, 스카이 ENM입니다. 네. 자, 스카이 ENM이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당연히 정답이었습니다. 추억이 뿜뿜하는 싸이월드 미니 홈피까지 이렇게 또 보고 왔네요. 최근에 또 다시 또 살아난다라는 얘기가 있죠. 자, 마지막 문제까지 함께 잘 풀어봤습니다. 1라운드 승자부터 확인하고 오시죠. 자, 1라운드는 이렇게 나인원 위원께서 먼저 1점을 가져가십니다. 아직 2점이 더 남아있기 때문에요. 끝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시장으로 좀 돌아와 보도록 하죠. 종목 이야기들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오늘의 종목 시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SK바이오사이언스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상상에는 실패를 했는데요. 사실 조금 더 올라줄 거라는 기대감도 있었는데 오후에 장 막판에 하락으로 전환하면서 약보합으로 마감을 했던 오늘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휴먼시스도 저는 눈에 좀 띄었습니다. 식품의약품 안전처로부터 코로나19 신속 항원 진단 키트에 대한 내용 정식 허가를 받았다는 소식에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장중에 8,000원대까지 오르기도 했었는데요. 오후에는 지금 탄력이 좀 둔화되면서 10% 상승으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자, 이외에도 살펴볼 특징주들 또 어떤 이슈가 있어서 올랐는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종목 열어보시죠. 자, 두 분과 함께 또 오늘의 종목도 디테일하게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나인원 위원께서는요. 현대코퍼레이션 홀딩스 가지고 와주셨고요. 야신 위원께서는 최근에 이슈가 많았던 종목이네요. 제주은행 가지고 와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도 나인원 위원과 조금 더 먼저 얘기를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대코퍼레이션 홀딩스 오늘 사실 제 눈에 띄지는 않았는데 우리 위원님 눈에 띈 이유가 따로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이슈가 있었을까요? 자,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시장이 전반적으로 약세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다행스럽게도 하락장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과정 중에 있어서 앞서 제가 다른 종목을 말씀드릴 때도 마찬가지로 시중에 자금이 갈 곳을 잃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최근 시장을 보시면은 장중에 급작스럽게 10%대 가까운 상승을 보여줬다가 이내 2, 3분 내에 정말 짧은 시간 내에 급락하는 종목군들을 상당히 많이 보셨을 겁니다. 해당 종목군들의 공통점은 최근 거래대금이 10억 원 내외 그리고 어느 특정한 날 100억 원 이상의 거래대금을 일으키는 종목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동종목 역시 마찬가지로 최근에 거래대금이 상당히 적게 유지되어 왔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이 종목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이 어찌 보면 좀 적절치 않다라고도 하는데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늘 상승의 명분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우크라이나와 관련된 철도 사업을 진행할 것이다.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상당히 큰 주목을 받았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중에 자금이 갈 곳을 잃다 보니 말 그대로 장중에 수급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면서 큰 변동성을 일으킨과 동시에 정말 수많은 데이트레이더, 스캘퍼 분들이 상당히 큰 매매를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재료적인 측면에서 놓고 본다라면은 테마의 연속성은 상대적으로 약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서 다른 종목을 설명드릴 때도 마찬가지로 설명드렸지만은 일단 거래대금이 크게 발생을 했지만은 이 자체가 장중 다음 주부터는 실질적으로 변동성을 매우 작게 가져가면서 저점을 낮추는 흐름에 대한 가능성까지도 열어줘야 될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신경 쓰셔야 될 부분은 차트상으로 좀 말씀드리게 된다라면은 지난 2월 4일자 기준으로 대략적으로 약 한 460만 주 정도의 거래량을 일으키고 그 이후에 주가의 횡보세 그리고 눌림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우크라이나와 관련된 이유 어떤 상승의 어떤 명분을 만들어주고 더 나아가서 현대코퍼레이션 홀딩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현대로템 하나의 어떤 컨소시엄을 구축을 해서 앞으로 향후에 철도 사업을 추진해 나아갈 것이다라는 어떤 팩트가 좀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 자체가 이런 말씀드리면 송구하지만 철도 그리고 그와 관련된 사업이라고 한다면 향후 5년, 10년 뒤에 발생 가능할지도 모를 이야기들이 계속적으로 누차 반복되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와 관련된 사업을 실질적으로 크게 규모 있게 시행할 수도 있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지만은 현실화된 것은 여지껏 단 한 차례도 없었다라는 점을 인식하실 필요가 있겠고 철저히 기대감에 따라서 그리고 장중에 갈 곳을 잃은 시중 자금이 장중 거래량을 대량으로 일으키면서 만든 변동성 중에 하나이다.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 그만큼의 어떤 거래 대금이 몰렸기 때문에 즉 주가를 올리면서 지금 주포의 어떤 물량을 정리를 할지 또는 주가를 끌어내리는 과정 중에 어떤 반등을 이용해서 주포의 물량을 털어낼지 그 구간을 이용한 트레이딩을 하시겠다라면 관계없겠으나 정말 주린이분들 말 그대로 주가가 더 크게 상승할지도 모른다라는 기대감으로 고가권 내에서 추격 매수를 하시거나 손절매를 못 하시고 보유하시는 일은 자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새로운 철도 사업을 시작할 것이다라는 소식과 함께 오늘 올랐던 부분, 슈팅이 나왔던 부분 이슈 체크를 해주셨고요. 하지만 이 재료로 상승이 얼마나 이끌어 가줄 수 있을지는 좀 의문이 든다. 조심하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부분 짚어주셨습니다.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종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야신위원님께서 제주은행 가지고 와주셨습니다. 제주은행은 사실 한창 네이버와의 협업 소식에 계속해서 좀 들끓었다가 요즘은 좀 잠잠했나 했던 것 같아요. 오늘 어떤 얘기를 좀 해주실까요? 제주은행은 원래 제가 여기 MTN에 오기 전부터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종목이고요. 사실 뭐 네이버하고 이렇게 협업 쪽 이슈 때문에 제가 샀던 건 아니었고, 자, 제주은행 같은 경우는요, 일단 최대 주주가 신한금융지주예요. 신한금융지주가 최대 주주. 자, 보유 지분이 75%가 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제주도는 저기 멀리 떨어져 있는 아일랜드잖아요. 그래서 제주도 사람들의 강력한 지지 속에 그 고객들의 그 뭐라 그러죠? 페이스북. 자, 충성도가 굉장히 높다. 자, 그래서 본대 실적을 좀 보면요. 지금 매년 보면 뭐 이 매출 같은 경우 2천억 조금 넘는 상태. 그렇다고 매년 많이 증가하지도 않아요. 하지만 그냥 꾸준하게 수익이 나는 그런 부분이었고, 지금 시총 같은 경우도 자본 총액이 지금 5천억대인데 시총은 절반 정도 지금 2,500억 내외예요. 근데 사실 이렇게까지 많이 오를 거는 아니었습니다만은, 자, 차트를 한번 보실게요. 자, 1번으로 보시면, 자, 이 바닥에서요, 지금 거의 3,300원대 내외에서 사실 저는 원래 차트로 이게 좀 종목을 찾는 스타일이 아닌데, 차트를 보다가 이제 실적을 본 첫 종목이었어요. 그래서 보면 계속해서 매집의 흔적이 보이죠? 매집의 흔적이 보이고, 그리고 이 자본 대비, 실적 대비 너무 주가가 저가예요. 그래서 그때서부터 좀 산 종목이 제가 이 제주은행인데요. 그래서 한 3,300원대, 3,500원대부터 사가지고 정말 럭키하게 한 200% 이상의 그런 수익을 냈던 종목인데, 현재 구간은 굉장히 과열 구간입니다. 과열 구간이니까 추격 매수는 절대로 자제하셔야 돼요. 자, 주봉이나 월봉 보셔도 거의 올 때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절대 지금 진입하시면 안 된다. 은행주는 자, 제가 앞서서 말했던 퍼스트 코너에, 첫 번째 코너에서 드렸던 종목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공략하시길 꼭 바라겠고요. 제주은행은 어디서 6,000원 미만으로 내려왔을 때 좀 관심을 가지시면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오늘 종목 픽으로는 제주은행을 제가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좋습니다. 제주도를 대표하는 은행, 제주은행 한번 살펴봤고요. 6,500원 정도까지 좀 눌리면 공략해보는 거 괜찮겠다라는 팁까지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 잘 기억해 놓으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종목 이야기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아직 풀 퀴즈들이 많이 남아 있거든요. 2라운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가시죠. 자, 라운드 2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주식 퀴즈왕에서 제일 어렵다라고 소문난 바로 그 라운드입니다. 자, 아쉽지만 이번에도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종목 코드 보고 종목명을 맞춰주셔야 되는데요. 요즘 들리는 얘기로는 이렇게 저희가 자꾸 종목 코드에 대한 문제를 내니까 차트 보실 때 코드 많이 외우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준비 많이 하셨을 줄 믿고 첫 번째 문제 한번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코드에 맞는 종목명을 찾아주세요. 첫 번째 문제 보시죠. 종목명이 깁니다. 000370인데요. 우리 아신위원님 지금 바로 아는 눈치예요.
저를 위한 for me. 아, 내 진짜요? 종목에는 최근에 좀 있으면 나올 거예요. 저는 하나 손해보험입니다. 또 우리 야신 위원님 종목이었네요. 하나 네. 손해보험 정답이었습니다. 자, 아무래도 이렇게 조금씩은 하나씩 유리한 종목들을 좀 섞어서 문제를 내주시는 것 같아요. 두 번째 문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명이 굉장히 길어요. 이렇게 긴 뭐야, 종목이 이거? 있나요? 302-440인데요. 자, 일단 나이돈 3으로 위원님. 시작하니까 최근에 상장한 종목이고요. 그렇죠. 네, 2440 보니까는 일단은 정말 최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들 중에 제일 긴 게 SK 바이오 사이언스. 글자 수는 지금 딱 맞아요. 한번 네. 열어볼까요? 네. 와, 종목 추리도 이제 정말 잘하십니다. 번호를 보고 이렇게 딱 맞춰주셨는데 SK 바이오 사이언스였습니다. 302-440 정답입니다. 자, 또 이렇게 맞추시니까 제가 깜짝 놀랐네요. 자, 마지막 문제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게 등장할까요? 땡땡땡 세 글자입니다. 005380인데요. 야신 의원님 이번에도 좀 아시는 것 같아요. 어떤 네, 걸까요? 제 차 번호하고 비슷해서 그래요? 현대차. 소나타? 일단 확인해봐야 될 것 같은데, 현대차입니다. 5380이었습니다. 자, 여러 재밌는 방법으로 이제는 정답도 참 잘 맞히시는 두 분의 위원입니다. 승자 확인하시고요. 저희는 또 수익률 한번 확인해보고 오겠습니다. 자, 막상 막하의 대결을 펼치고 계신 두 분의 위원과 함께 주식 퀴즈왕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중간 점검 시간을 가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AS를 한번 해볼 텐데요. 야신 위원과 함께 먼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원님, 저희 이 시간에 항상 좋은 선물들 많이 가지고 오시는데 공략주들 흐름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인트론 바이오 먼저 좀 볼까요? 저부터 가야 돼요? 네. 이러면 안 되는데.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트론 바이오 자, 지금. 네. 인트론바이오. 자, 여러분들 수익 축하합니다. 제가 어디서부터 24,000원, 23,000원대부터 자, 코로나 때문에 물론 상승한 부분도 있지만 인트론바이오는 자체 특허만 해도 40개가 넘고 자, 그리고 실적 좋다 그랬죠. 그래서 제가 앞서서는 저기 2020년도 12월 달부터 공략을 했지만 MTN에서도 제가 얼마? 23,000원, 22,000원대 무조건 한번 공략해 보셔라 해서 추천을 드렸었는데 와 이게 2만 원대가 살짝 깨졌었어요. 그래서 저 그때 욕 되게 많이 먹었는데요. 간다. 자, 어디 2차 목표가까지 왔습니다. 오늘 종가가 28,850원. 자, 그래서 오늘 수익 실현 일부 많이 했고요. 2차 목표가까지 돌파를 했고 이제 단기 3차 목표가는 사실은 제가 3만 원 정도 잡았어요. 그래서 3만 500원으로 일단 올리되 추격 매수는 절대 자제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추격 매수는 자제하시되 자, 그래도 아직도 차트가 살아있어요. 실적이 살아있으니까. 그래서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수익 너무 축하드립니다. 아직도 콩닥콩닥 살아있다라고 하시니까요. 목표가 상향 조정해서 35,500원까지 또 잡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목표가도 훌쩍 넘어선 상황이네요. 자, 이어서 다른 종목들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퀴즈에서 나왔던 종목 여기서 등장을 또 하네요. 하나손해보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목표가 4,800원까지 잡고 보고 있고요. 현재 최고가 수익률 15%가량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하나 손해보험은 제가 뭐라 그랬어요? 금융주와 같이 가는 게 뭐다? 보험주. 보험주 중에서도 뭐다? 손해보험, 화재보험 쪽에 잘 보시라 그랬죠. 자, 그래서 하나 손해보험 같은 경우도 실적 굉장히 좋고요. 그래서 자본 대비 시총도 아직 굉장히 여유가 있어서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 자, 제가 이거 추천드린 지 얼마 안 됐죠. 그래서 4,450원의 목표가를 돌파를 했기 때문에 자, 제가 오늘 얼마를 드리려고 갖고 나왔냐면 4,800원, 2차 목표가 4,800원으로 상향 조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경 매수보다는 여전히 아직 상승력 충분히 남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유하고 계신 물량은 자, 입찰정하면서 잘 보유하시고 4,800원까지 렛츠 고 합시다. 예, 좋습니다. 4,800원까지 렛츠 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까지 얼른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휴비스도 저희가 보고 있는데요. 목표가 또 한 번 넘어섰습니다. 현재 8,700원 목표가 잡아주셨는데요. 최고가 8,930원까지 달성하는 모습입니다. 와, 우리 위원님 오늘 또 수익 난 종목들 굉장히 많네요. 휴비스 그러게요. 이제 다음으로는 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자, 휴비스도 자, 뭐 차트도 그렇지만 시기가 참 좋았어요. 시기가 참 좋았고 그리고 여전히 휴비스의 실적 성장세, 가치 성장, 미래 성장, 현재 셀즈와 프로핏도 너무 좋기 때문에 야신을 위한 오늘 또 많이 이런 조정장에서도 거의 9,000원 가까이 갔었어요. 9,000원 가까이 갔었는데 물론 종가는 이게 끝났지만 자, 추경 매수보다는 단기 조정 흐름에서 다시 한번 재매수 충분히 가능한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요. 한 8,500원 이하 정도에서 조금씩 다시 매집하거나 아니면 추가 상승 나온다면 어디까지 목표가 제가 어디로 드려야 될 거냐면 이제 9,130원이 직전 고점이었어요. 여기는 항상 주의해야 되니까 일단 9,000원에서 조금 더 써서 9,050원으로 설정해 드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지금 8,500원 아래에서는 조금씩 더 담아가시는 것 좋겠다 얘기해 주셨고요. 목표가는 9,050원으로 상향 조정해 주셨습니다. 수익 조금 더 잘 챙겨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야신위원과 계속해서 소통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샵 0988번으로 야신 김동우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비밀번호 7777 잊지 말고 꼭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이어서 나인원 위원과도 함께 중간 점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원님, 저희도 AS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한세실업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6,000원 목표가 잡고 보고 있습니다. 한세실업 흐름 한번 살펴봐 주실까요? 자, 일단 한세실업은 여러분들께도 말씀드렸지만은 어제 이 퀴즈왕을 통해서 여러분께 금리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시중금리 인상 또는 어떤 국채금리 뭐 여러 가지 이슈가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고 있는데 짧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단기적으로는 악재지만 장기적으로 실물 경제의 상승과 함께 동반된다라면은 말 그대로 호재가 될 수 있고 그 과정 중에 여러분들께서 주식시장에 투자를 하신다면 실적 쪽 위주로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관점에 있어서 뭐 한세실업뿐만이 아니더라도 뭐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뭐 네이버 또 더 나아가서 여타 종목군들 정말 실적 위주로 한번 좀 보신다면 참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동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그런 어떤 실적적인 측면뿐만이 아니라 실제 기관의 연속적인 순매수 또 그에 따른 어떤 주가 핸들링 역시 마찬가지로 상당히 양호하게 유지가 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 지금 보시는 화면에 나타나 있다시피 기관의 수급 그리고 그에 따른 어떤 움직임 사실 어제 같은 경우에 주가 조정 또 하락이 좀 발생을 했었는데 말 그대로 기관이 매도하면 하락을 하고 기관이 매수하면 상승을 합니다. 정말 전형적인 수급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시길 바라겠고 앞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기존 대략적인 21,000원 또는 2만 원대의 어떤 주가 움직임 이탈치 않는다라면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보유하셔도 참 좋은 종목이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중장기적인 관점으로도 봐도 좋겠다. 한세실업 살펴봐 드렸고요. 자, 이어서 하나기술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목표가 15만 원 잡고 수익률은 8%가량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기술은 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동사 같은 경우에 일단 어제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다른 측면에서 이제 말씀드린다면 이제 무상증자 이슈 이후에 대량의 거래 대금을 일으키면서 주가의 어떤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이후 눌림, 조정 그리고 다시 한번 재차 반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의 전반적으로 2차 전지 또는 전기차와 관련된 섹터가 상당히 좀 주가가 약세 움직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면에는 어찌 보면 아이오닉 5와 같은 어떤 전기차 출시된 전기차의 부품주들이 상대적으로 변동성을 크게 일으키면서 저점을 높이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사실상 섹터 순환매가 돌아서게 된다면 다시 한번 2차 전지 섹터에 대한 어떤 시장의 어떤 주목도가 조금 더 커지지 않을까 싶고 그런 과정 중에 있어서 당분간 지금보다는 거래량이라든지 거래 대금이 상당히 저조하게 움직일 수 있겠습니다. 장중에 동 종목 같은 경우에 호가창의 어떤 배열이라든지 체결 움직임, 창구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하셨다라면 정말 말 그대로
특정 어떤 창구에 의한 주가 움직임이 완연하게 발생하고 있음을 충분히 확인하실 수라 생각을 합니다. 추후에 또 이와 같은 과정이 유지가 되면서 저점을 높이는 과정과 함께 또 다른 어떤 모멘텀이 발생하게 된다면 이전과 마찬가지로 하루에 평균적으로 한 2, 3천억 원 이상의 추가적 어떤 거래 대금 일으킬 수 있는 충분한 끼 있는 종목이다라는 점을 좀 강조해드리고 싶고 그런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추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하나기술 살펴봤고요. 이어서 마지막으로 라운시큐어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끈따끈한 종목이죠. 오늘 아침 시초가에 매수 처리가 됐습니다. 자, 하루 만에 2.3%가량 수익률 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라운시큐어 오늘 어떻게 보셨어요? 자, 일단 백신 여건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적으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전 세계 각 국가별로 최단 시간 내에 시행해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정부 차원에서도 2분기, 3분기 내에는 확실한 솔루션을 제시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과정 중에 있고 해당 관련 기사를 여러분들께서 확인을 해보셨다라면 SK텔레콤이라든지 여타 대기업과 함께 컨소시엄을 구축을 하여 그에 따른 어떤 비즈니스, 사업 그리고 솔루션 개발까지 함께 병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 과정 중에 기반이 되는 기술은 블록체인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살짝 오해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블록체인과 가상화폐는 다릅니다. 즉 가상화폐는 블록체인 기술 기반한 일종의 화폐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이고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말 그대로 중앙 서버가 없는 다원화된 그런 어떤 별도의 데이터를 분산시킴으로써 정말 전 세계 어느 곳에 가더라도 여러분들이 손쉽게 내가 백신 접종을 맞았고 또 지금 현재 코로나19 바이러스와는 무관한 그런 상태이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일종의 여권과도 같은 더 나아가서 신분증과도 같은 그런 새로운 아이디가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이고요. 그와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현재 시장에 좀 이슈가 되고 있는데 오늘 장중의 흐름을 놓고 보게 된다면 조금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 상당히 주가의 어떤 상승을 크게 보여줄 수 있는 구간임에는 분명하였으나 시장의 약세 출발 그리고 횡보 그에 따른 어떤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지만 종가상의 위치 그리고 오늘 저점 해당 가격을 지켜주는 모습 상당히 양호하기에 앞서 제시해드린 손절선을 이탈치 않는다면 지속적인 주가 추이를 관찰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세한 투자 포인트까지 다시 한번 정리해 주셨네요. 라운시큐어였고요. 자, 이렇게 장중에 우리 나인원위원과 직접 좀 소통하시고 질문도 또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노란톡 들어오시면 함께 하실 수 있죠. 문자번호 샵 0988번으로 나인원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들어오실 때 비밀번호 7777번 잊지 말고 입력하셔서 꼭 소통하시면서 전략들 점검받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다음 주 수익을 위한 공략주가 남아 있습니다. 얼른 돌아올게요. 자, 다음 주에도 우리는 투자를 계속 이어가야 됩니다. 공략주 또 공개를 할 텐데요. 이번에 나인원 위원과 먼저 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원님. 네. 자, 오늘도 좋은 종목 준비해 주셨을 것 같습니다. 어떤 걸까요? 자, 여러분들께서 시장에서 이제 준비를 해야 될 종목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종목은 에이텍TA라는 종목을 좀 가지고 와 봤습니다. 동사는 교통카드 단말기 그리고 더 나아가서 무선통신 기기를 장비를 개발, 제조하고 있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앞서 에이텍이라는 기업에서 해당 앞서 말씀드린 어떤 사업 부분을 인적 분할하면서 분사한 기업이기도 한데 동사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여러 가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향후에 시장에서 다시 한번 주목받을 수 있는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철저히 제시해드리는 기준 가격에 따른 비중을 조절할 수 있는 또는 소위 말하는 물량을 정말 말 그대로 주어가는 식의 어떤 대응을 해볼 필요가 있는 관점의 종목이다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차트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사 같은 경우에는 지난 3월 4일자 목요일 기준으로 했을 때 대량의 거래를 일으키면서 주가의 변곡점을 만들어줬습니다. 말 그대로 하락하는 주가가 다시 한번 하락을 멈추면서 상승으로 반전될 수 있는 구간을 보여줬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 이후에 조정 구간을 보여주면서 재차 다시 한번 대량의 거래를 일으키면서 추가적으로 직전 고점대를 테스트해보는 상승을 좀 보여주긴 했습니다.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 뭐 이런 자리를 빌어 말씀드리겠지만은 많은 분들이 기술적 분석에 대한 회의론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렇게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일단 바로 손절가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손절가 24,000원 잡도록 하겠고요. 24,000원 기준으로 비중 조절하시면서 물량 조절해 주시길 바라겠고 여러분들의 매수 평단가를 24,000원 세팅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목표가는 3만 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공략주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3만 원, 손절가는 24,000원 잡아주셨습니다. 화면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시죠. 자, 바로 야신 위원과도 함께 공략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네. 어떤 종목 주실까요? 오늘은 빨리빨리 드릴게요. 크리스탈 신소재로 드릴게요. 안 나오네요, 아직요. 자, 크리스탈 신소재는 이게 합성 운모라 그랬는데 사실 이게 전 정확하게 전문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모든 전자제품이라든지 뭐 전기 관련한 뭐 일렉트릭 이런 제품들에 그런 섬유들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거 같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그래핀 또 사업에 또 그 부분 때문에 자 올해 매출 증대가 대폭적으로 이게 또 올라간다는 이제 그런 예상이 충분히 가능한 업체고요. 그런 모든 부분을 보여줬고 매년 이렇게 과대 성장을 하지는 못하지만 꾸준한 세수와 꾸준한 프로핏이 다 받쳐주고 있고 여전히 자산 총계에 비해서 아직 시총도 굉장히 절반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차트로 보시더라도 지금 충분히 상승 여력 차트만 봐도 이쁩니다. 그래서 여러분 걱정 안 하시고 지금 시초가로 가시더라도 단기 목표가 2,050원은 뭐니 또 2,050원까지 붙여서 단기 목표가 설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크리스탈 신소재였습니다. 화면으로 정리해 보시죠. 자, 공략주까지 만나봤고요. 이제 퀴즈왕을 뽑아볼 시간입니다. 마지막 라운드 빙고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빙고판 바로 한번 열어보시죠. 짜라랑. 자, 오늘도 많은 종목들이 숨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오, 저기 제일 위에 보여요. 어디 있을까요? KCS. KCS 정답입니다. 자, 그리고 웬일이니? 라이노니아님. KPM테크. KPM테크. 오늘 저도 잘 보이네요. KPM테크도 찾았고요. 자, 세 종목이 더 숨어 있습니다. 오늘 웬일이죠? MK전자. MK전자. 여기 있습니다. 정답이고요. 이제 안 보여. 자, KP 할 때 P 좌우로 BP도. 이렇게 또 숨어 있네요. BP도까지 찾았습니다. 아이파워. 라이너님도 찾았었어요. 자, 오른쪽 끝에 패러다이스. 파라다이스로 정답입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5개 다 찾으셨네요. 오, 빠르게 잘 찾아봤습니다. 최종 승자는 어떤 분일까요?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축하드립니다. 나인원위원께서 오늘의 퀴즈왕이 되셨습니다. 위원님, 오늘 무방 어떤 내용 해주실까요? 최근 시장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 와중에도 정말 스스로의 어떤 실력과 그리고 전체적 어떤 시장 뷰에 따라서 당일 주도주 또 더 나가서 세력주 그리고 뭐 대장주까지 철저히 공략하면서 수익을 이어나가는 그 모든 과정들을 하나하나씩 검증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모든 것들은 다 검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기대가 됩니다. 잠시 뒤 밤 12시부터 시작되는데요. 얼른 또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주식 퀴즈왕이라고 검색해 주시면 되겠고요. 바로 저희 홈페이지 보이실 겁니다. 아래로 쭉 내려가 보시면요. 저희 나인원위원님 왕관 멋지게 딱 쓰고 계시죠. 자, 그 바로 밑에 방송 입장 버튼 보이십니다. 클릭하시면 바로 이어지니까요. 꼭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실시간 채팅창에서도 치맥 들고 대기하겠다, 얼른 가겠다 얘기들 많이 보내주세요.
보내주고 계시네요. 저도 한번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알찬 전략들 많이 챙겨드렸습니다. 혹시 다시 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유튜브에 MTN 혹은 주식퀴즈왕 검색하시면 다시 보기 가능하십니다. 들어오셔서 좋아요, 구독도 잊지 말고 꾹꾹 눌러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나인원 위원과 또 야신 김동우 위원과 함께 했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월요일에 좋은 내용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